안녕하세요. 오늘 대법원의 선거재판농단 일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의 대상이었던 사전투표지 QR코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이제 사전투표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또 이 규정을 무시하고 QR코드도 유효해 라고 판결을 했더라고요. 네, 우선 공직선거법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저기 지금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이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금 저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바코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런 모양으로 바코드가 되어 있고 옆에가 이제 QR코드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이제 차로 총선뿐만 아니라 이전의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해 오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이번 선거 소송을 하면서 QR코드에 대해서 좀 이제 알게 됐는데요. QR코드는 일단 그 형태를 봐도 바코드하고는 명백히 다른 게, 바코드는 그 굵기, 선의 굵기를 통해 가지고 1, 2, 3, 4, 5, 6, 7, 8 우리나라 네. 숫자를 네. 이제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QR코드는 숫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네, 네. 심지어 뭐 음성 데이터도 들어가고 네. 그림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동영상도 네, 들어갈 그렇죠. 수 있고, 그러니까 전혀 기능이 다른 거고, QR코드는 얼마 전에 간첩단 사건에서 네. 간첩들이 정보 주고받을 때 QR코드에다가 거기다 숨겨가지고 네네.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건 전혀 기능과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거고. 네. 예. 변호사님 제가 바코드, QR코드를 구분할 때 바코드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네. 찍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이렇게 숫자. 근데 QR코드는 저희가 언제 사용하냐면은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QR 찍어서 이게 동영상이든 홈페이지든 간에 인터넷으로 접속이 되는데 이게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어디에 링크 될 수 있다는 게. 네네, 링크돼요. 예, 네. 아. 그래서 이건 QR코드를 찍으면 이거 가지고 이게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선거인 통합 명부 같은 게 명부 조작도 가능하고, 이게 접속이 된다는 게 바코드와 QR코드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는 QR코드가 바코드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QR코드도 바코드다. 네. 뭐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법령에 분명히 막대 모양의 그래프, 바코드를 네. 쓰라고 했는데도 네네. QR코드를 쓴 거는 분명히 다르면 네. 다른 데에서 뭐 깊이 있게 뭔가 이렇게 검토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게 아니라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너무 좀 상식 이하예요. 자기 뭐 대법원 판결에도 QR코드 쓴다. 헌법재판소에도 QR코드 쓴다. 그하고 무슨 상관이, 투표지에는 그렇죠. 바코드 쓰라고 했으면 네. 법을 지켜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법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판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 이걸 알게 된 게요, 3구 대선 2022년도 네. 그 전에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내일이면 오늘 이제 그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방문해 가지고 QR코드 쓰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기에 국장이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QR코드 써도 된다고. 네.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냐? 내가 그동안 선거 재판하면서 네. 판결을 다 검토를 했는데 진짜 그 책자를 봤는데 판례 번호가 있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진짜 판결을 남겨놨더라고요. 네, 이게 대전광역시장 선거무효 소송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18년에 제기된 거였는데 맞나요? 근데 2021년에 예. 네, 이게 지금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2018 수 20 사건인데 네네. 대전광역시장 이제 선거무효 네. 소송이었고, 이게 2021년 11월 11일 날 네. 빼빼로데이에 네. 판결을 내렸는데, 저도 판결이 났다 그래서 너무 놀랬고, 왜냐하면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고, 네, 네, 대통령 선거에 또 QR코드 쓰면 이게 상당히 사전투표 조작에 네. 상당히 어떤 중요한 핵심 같이 생각이 네. 됐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판례가 있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했었거든요. 아. 사전 투표 네. 바로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예.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시면 이게 실제로 판결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판결문에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네, 이렇게 되게 짧게 얘기했는데 예, 그다음에 2차원 바코드, 그러니까 QR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라서 근데 원래는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우리가 바코드에 담아야 되는 게 선거명, 선거구명, 그다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이거 3개만 담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바코드로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바코드가 필요하다는데 더 많이 담을 게 뭐가 있냐고요. 네,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근데 또 저런 내용도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했던 그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반된 선거사무의 집행관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지난 이제 2021년인가요? 2022년 예. 선거 바로 직전에 예. 예, 저런 판례를 남겨놨어요. 근데 이 재판부가 지금 현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는 그 노태학 그 대법관 네. 거기가 여기 특별 일부 네. 재판관이었고 그분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네. 수원에서 그 오산시 선거에 대해서 네. 검증기일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우리 그 재판관들 우리 변호인들하고 원고 네. 본인하고 전부 다 그 보이콧하고 퇴장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투표지를 봤는데 뭐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투표지에 그 투표 관리가 날인이 안 돼 있는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그 네. 선거일 당일 투표인데. 네, 네. 그게 꽤 여러 장 나와서 이거는 무효다고 했더니 그걸 또 유효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재판을 말하자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네. 이렇게 그냥 막 네. 밀어붙이는 거라서 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식사하고 전부 협의해가지고 네. 전부 퇴장했거든요. 아. 퇴장했는데 그 후에 그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야, 그 당시 그 재판부 대법관 전원하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하고 네. 대통령 선거 네. 사전 투표 끝난 후에 바로 네. 고발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코드를 쓰라고 했는데 QR 코드를 쓰고 그걸 적법하다고. 네. 네. QR 코드가 바코드라고 하면 이거는 허위 공문서 이거 판결문을 허위로 한 거죠. 네.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네. 무슨 어디 다른 데서 QR 코드 쓰니까 투표지에 네. 바코드 쓰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다른 거 쓰지 말라고 했고 국회의원도 그 당시에 법 제정할 때도 네. 그 남인순 의원인가 민주당 의원인데 네. 이거 지켜야 됩니다. 네. 너무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만큼 이게 뭔가 이 전산 정보로 활용되고 이런 네, 것들이 네. 국회의원 그 제정 당시에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바코드도 아니고 QR 코드를 투표지에다가 인쇄를 하고 법에 하고 틀렸는데도 네. 그게 QR 코드 일종의 바코드다. 설사 일종의 바코드라 하더라도 바코드 쓰라 그랬지. 막대 그렇죠. 모양의 네. QR 코드 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결을 하니까 엄청난 부정이 묻히게 되는 네. 이게 그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네. 무효 소송할 때도 네. 가장 우리가 의미 있게 이제 네.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QR코드 쓴 건 너무 법령에 위반된 그렇죠. 거고 그 전에 네. 판례도 없었고 네. 2019년 그러니까 2017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거기에 11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도 네. 이 QR코드 문제는 판단을 못 했어요. 왜냐면 이거 법원에서 이거는 네. 판단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네, 법을 네. 개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규정에 딱 네. 되어 있는데 바코드 쓰라고.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이게 판례를 네. 남기고 네. 그 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 그러니까 거죠. 시점이 되게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2021년 11월 11일 날 판결을 해서 QR 코드도 합법하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사실 그리고
민경 의원은 그 선거운동 소송 결과도 앞두고 있던 시점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예, 2021년 그렇죠. 예, 선거무효 소송 네. 판결이 작년 7월 28일 날인가 그러니까. 네. 그 앞두고 그 이런 앞두고, 판례를 남겨버린 낸 거죠. 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의심이 전혀 돼요. 상관도 대통령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이 126건인가 네.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네. 전부 쟁점으로 다뤄지는데 네. 이런 어디서 다른 판결을 가져와가지고 네. 살짝 판례를 네. 남겨놓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좀 의도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코드하고 QR코드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인터넷 접속이 되고 안 되고 차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알아볼 수가 없죠. 네, 이게 분명한 이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알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중요한 그 네. 선거를 네. 치른 이렇게 이용된다는 게 네. 그리고 이 국회에서도 다뤄졌거든요. 이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라고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네. 다루는 위원회에서 굉장히 이거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어고 네.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네네네. 쓰려면 법 개정 하라고 그랬는데 법 개정 시도했는데 다 안 됐거든요. 네. 대법원이 나서서 이렇게 만들어놔버려요. 만들어놨네요. 네. 아, 정말 대법원 대단하네요. 참. 네, 오늘도 참 큰 의심이 가는 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민경 의원이 선거무효소송 판결 앞두고 이 QR코드 써도 된다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 판례를 남긴 대법원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6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